안녕하십니까. 행복체험학교 이유토입니다. 오늘은 제5강 문화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는 너무나 방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간단한 말로 설명하면 인간이 자연을 소재나 제조로 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또 지켜온 모든 것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문화를 그대로 계승해야 하는 문화도 있고 회복해야 하는 문화도 있고 현실의 문화를 개조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화도 준비하면서 창조해야 하므로 문화운동은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체험학조에서 문화운동은 사회에서 개념대로 할 수는 없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행복운동이 그 범주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복지도사가 개인이 행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운동입니다. 둘째, 행복지도사들이 관계 발전을 위한 문화운동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매체를 현실에 맞게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째, 행복지도사를 개인을 위한 문화운동. 둘째, 행복지도사들을 위한 문화운동.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운동. 이렇게 개인을 위한 개인을 위한 문화운동, 행복지도사 전체를 위한 문화운동,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운동,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 행복지도사 개인이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는 데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 이 생각의 힘이 왜 중요하냐? 생각이 몸을 움직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아침 일찍이 이제 7시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가는데 저는 뭐 밤에 새벽에 3시, 4시 잠을 자다 보니까 10시, 11시에 일어나고 그래요. 7시 아침 차를 타려면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0시,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6시에 일어납니까? 그런데 7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뭐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잠을 자니까 이상하게 그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7시 차를 탈 수 있더라고요. 요는 뭐 간단하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했지만은 이 생각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이 생활을 바꾸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할 수도 있고 또 허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영원한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오해하고 삐뚤어지고 뭐 이렇게 삐치고 이렇게 하면요 100년 가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 상대편에게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는. 그래 상대편이 좀 잘못해도 잘 이해하고 또 만날 때마다 웃고 또 상대편에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요 가까이 지내던 친구보다 나중에는 더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행복을 좌우하는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행복을 하려면 행복 잘 하려고 한다면 첫째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감사의 행복. 지난번 강의 때 돌봄 운동 때 제가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숨 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365일 계속 방에서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생각하면 뭐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정말 참 감사합니까? 저는 이제 보도블록으로 걸어 다니면서 늘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참 그 방에서 참 누워서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뭐 감사할 일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엄청난 감사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공력만 자기가 할 업적만 생각하고 자기 업적만 자랑하려고 하면 아마 건강하게 살기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이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저도 유명한 어떤 그 논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 실험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건강에는 이 감사의 생활이 최고 좋다는 이 결과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또 행복도 항상 건강과 행복은 같은 그 성립하는 것이니까 감사가 바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막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지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산에 가서 참 산을 바라보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느끼고, 저는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잔잔한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속에 답답한 것이 전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산이나 바다나 같은 데 가서 여행도 많이 하면 좋다 하는 그런 뜻에서 시각적 이미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미지, 행복을 가져오는 이미지가 많겠지만 청각적 이미지, 요 두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두 개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때 나는요 그 노래를 감상하게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노래 감상이라는 것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글을 쓰다가 글이 딱 막힐 때는 버스를 타고 지금 이제 시내 한바구 돕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몸이 좀 활동하게 되고 또 몸이 움직이게 되고 또 전환되고 기분도 전환되고 또 사람들 보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일 보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영감이 싹 떠오르고 그럴 때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시각적 이미지가 참 좋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글이 잘 안 나올 때는 노래 감상을 해요. 그러면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상하게 그 어떤 영감이 싹 떠올라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뭐 저는 노래 감상을 어느 날 안 할 때가 없습니다. 일부러 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 컴퓨터에다 전부 다 입력해 놓고 그냥 답답할 때 노래를 들으면 그냥 행복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행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행복.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좋은 관계가 아마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관심도 가져주게 되면은 아마 좋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나는 뭐 축사를 안 시키느냐, 나는 왜 설교를 안 시키느냐, 나는 왜 이렇게 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나를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집회를 가도 불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대접 받으려고 하다가 불행해지는 것이, 가장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품꾼의 하나로,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서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하고 뭐 그런 심정으로 갔을 때 뭐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거기에서 저는 저 지혜를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어떤 그 모임에 가든지 품꾼의 하나로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뭐 아무리 서글프게 뭐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그래도 서글프지가 않습니다. 뭐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려면 가장 낮은 자세로 살아가면 그 행복해지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역전의 행복.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이 역전을 극복한 행복과 쉽게 얻어진 행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되려면은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까지 이게 극복을 해야 그 주인공이 되고, 미국에는 이 주인공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한국사 번역할 때 뭐 주인공으로 번역해서 그런데, 미국에는 이 다섯 가지 내 절정, 위기를 극복하고 절정까지 극복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이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이 세가 내 절정까지, 그런 막스까지 극복한 사람이라야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행복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일단 그 세상을 살려면은 수많은 이제 위기도 오고 절정이 오는데 그것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역전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역전시켜야 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위기가 오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은 극복하기 전의 행복과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행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의 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의 행복. 이건 뭐 자기의 것으로 행복을 해야지, 괜히 다른 사람의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되면요 늘 불행해집니다.
그런 저런 버스를 타고 다녀도 버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버스가 그렇게 불만이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좋은 차 타다가 조금 적은 차 타려면 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하여튼 뭐 자기가 없으면 없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야지, 괜히 다른 사람이 가진 걸 갖고 행복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행복,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뭐 행복은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또 멀리 막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쉽게 되는 것으로 일단 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계속 서울대학에 가려고 2번, 3번, 5번까지 뭐 이렇게 재수하는 학생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자기 개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철학과를 선택해가지고 졸업해도 뭐 갈 데도 없으니까 계속 정말 그 술로 살아가는 어떤 친구를 봤는데, 그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실력껏 살아가고 자기에 가까운 데서 행복을 찾고, 또 자기의 것을 갖고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 실력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억지로 뭔가 욕심을 부려가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게 되면요, 그것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학교나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전공 살려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책 쓰고 이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너무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불행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라. 다시 한번 요거 말을 정리하면은, 행복 지도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이미지를 통해서 행복을 우리는 축적시켜야 된다. 그리고 관계 행복은 가장 낮은 자세로 관계를 가질 때 좋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역전의 행복. 반드시 위기가 오면은 그것을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라 이거죠. 그래서 역전시켜버려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의 행복. 뭐 다른 사람 좋은 거 탐내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냥 행복을 찾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행복 지도사가 될 수가 있고, 행복 지도사가 기본적인 것, 요 6가지는 잘 기여하고 지켜나가게 되면은 뭐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생각의 힘, 감사의 행복, 이미지의 행복, 관계의 행복, 역전의 행복, 소유의 행복, 이걸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문화운동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행복지도사 개인을 위한 문화운동을 했고, 둘째는 행복지도사들을 위한 문화운동. 우리가 지금 쭉 해가 왔습니다. 시낭송 콘서트, 앞으로 시낭송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낭송 콘서트라는 제목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왜 시낭송 콘서트냐면은, 뭐 시 하나만 하니까 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하고 같이 하니까 서로 이제 보완해주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도 오고 시 낭송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그 시 낭송이
또 효과적이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아예 시낭송 콘서트. 사실은 노래도 원문이고 시도 원문입니다. 똑같은 장르예요. 이거 뭐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시라고 해서 시와 노래와 다른 장르가 아니라 같은 장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해도 손색이 없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모임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만나가 시낭송도 하고 또 시낭송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정을 나누게 되면 우리 행복 지도사들끼리 마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문학기행도 지난번 강의 때 뭐 약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문학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 지도사들끼리 서로 그 관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행복 지도사들끼리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행복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쉼터. 우리가 회원들 중에는 아주 강이나 산 경치 좋은 데서 그 농촌 운동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마음의 쉼터 힐링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행복 지도사들이 우리 행복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글 쓰고 또 그 행복문학이라는 그 개간지를 통해서 또 자기 작가가 될 수 있는 또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 프로그램으로서는 참 함께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 앞으로 요건 지금 실행하지 못했는데 행복 상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고 노력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혼하는데 뭐 밥 한 그릇에 뭐 33,000원씩 하고 뭐 거기 그 건물 비용하고 여러 가지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결혼식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그걸 원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뭐 교회나 절이나, 또 아니면 또 내가 이게 대전에서 또 그 농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가도 뭐 결혼식 해도 충분히 그 자연 속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과에 뭐 뇌물도 있고 거기 그 뭐 가수원도 있가지고 또 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자연 속에서 결혼식을 하고 자기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원탁으로 이렇게 딱 모여서 서로 돌려가면서 좀 노래도 부르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하면은 아마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결혼식에 가도 밥만 먹고 오지 결혼식 참석 안 하고 가는 사람이 한 7, 80%가 결혼식 안 보고 그냥 밥만 먹고 후주 내고 그렇게 가는 걸 봤어요. 그게 뭐 좋은 문화가 아니죠. 사실은 적은 숫자가 모여도 같이 참 덕담도 해주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신앙송하고 이러면서 결혼식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좋은 음식 먹을 필요 있습니까? 옛날처럼 국수 한 그릇 먹으면 되죠. 국수 그거 참 좋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돈도 크게 안 들어가요. 얼마든지 장소 공짜벽에 빌릴 수 있죠. 국수 먹고 하면 뭐 돈 크게 들어가. 국수 뭐 크게 돈 들어갑니까? 그거 먹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노래 부르고 뭐 신앙송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결혼식.
그리고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뭐 이렇게 뭐 넓은 땅덩어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석만 안 세우면요, 얼마든지 적은 땅에서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해가지고 조그마한 재 요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뭐 땅만 있으면 그거 묻어놓고 그 비석 세우지 말고 그 뭐 하여튼 주위에 그 어떤 그 명단만 딱 만들어 놓고요, 한 곳을 정해 가지고 그 가서 참 유가족들이 그 가서 제사도 드릴 수도 있고 뭐 예배도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행복한 장례식, 행복한 결혼식,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우리가 문화운동을 만들어 나가면은 행복체험학교가 그런 걸 만들어 나가게 되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운동,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노인분들에게는 자서전 쓰는 걸 글쓰기 운동인데요. 첫 번째 글쓰기 운동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운동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글쓰기 운동인데, 그 노인분들에게는 자서전 쓰는 어떤 그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써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QR 코드로 해가지고 자서전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동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그것도 요금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자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문자 언어를 잘 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면은, 실력은 있는데 그 이력서를 잘못 써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냥 1점 가지고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이력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력서 하나 뭐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 말은 잘하는데 글을 논문을 잘 써내야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자 언어를 잘 쓸 수 있는 교육을 우리 행복체험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중고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네. 앞으로는요, 문자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공의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말도 잘해야 되겠죠.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 서류 가지고 다 제출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박사학위도 논문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미리 이 논문 쓰는 그 작성 어떻게 하면 한다 교육을 받아 놓으면요, 나중에 대학원에 가도 엄청나게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행복체험학교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슴에 시나 소설이나 담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우리 행복 문학을 통해서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주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운동의 글쓰기 운동의 첫 번째 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뭐냐면 독서클럽이 있습니다. 독서클럽을 통해서 이 서로 그 사람의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해야 하고, 또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또 같이 이제 토론회도 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마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오늘 빨리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독서 클럽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건강식품 만들기, 이걸 한번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반찬 만드는 특강도 하고 발효식품 만드는 이제 특강도 해가지고 건강하는데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그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러 가지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있는 것은 글쓰기 운동, 독서클럽, 건강식품 만들기 이런 문화운동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체험학조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이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여러 가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생각의 힘, 감사의 행복, 또 이미지의 행복, 관계의 행복, 역전의 행복, 소유 행복, 요 6가지를 잘 우리는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면 행복 지도사로서는 아마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요.